안녕하세요. 오늘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서울에서 광양을 내려왔더니 확실히 따뜻해 가지고요, 봄이 많이 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전남 도림미술관에 왔는데요, 우리 고아움 선생님 전시가 있어서 여기 들렸습니다. 우리 고아움 선생님 사실은 원광대 학장, 교수, 또 창작미협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작가인데, 사실 사후에 많이 잊혀지고 이렇게 됐던 작가인데, 전남 도림미술관에서 전시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저는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전시를 담당한 우리 이현우 학예사를 통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전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 전시 이번에 처음으로 사후에는 개인전을 가지게 됐는데요. 21년도 제가 태양에서 떠나올 때 전시를 기획할 때 당시에 그때 한 5월 정도부터 이미 아드님 유족분이신 분과 함께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원래 이제 신수동에 있던 그 자택 화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개발로. 지금은 이미 재개발로 없어진 상태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기가 없어지는 게 아쉽기도 하고, 또 고아원 서인 구례 출신이시기 때문에 저희 미술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카이브를 좀 대거 기증을 받기도 했고, 작품을 또 많이 기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전시를 열게 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시는 크게 3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회고전이 약간 연대 기준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다양한 인간 고아음의 면모를 보여주려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로서 유화에 집중했던 삶과, 그리고 그런 미술 문화의 발전에 힘쓰셨던 수채화의 신작파라던가 그런 것들 활동하셨던 수채화 시기, 그리고 여사님인 김희순 여사님이 또 이대 자숙과 1회 졸업생이시죠. 그분이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 작품을 해 나가셨던 그런 섹션으로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시장으로 옮겨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네, 여기 고아움 선생님 무제 작품이 걸려 있는데요. 여기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첫 번째 섹션으로 제가 이제 유화 섹션을 구성을 하면서 고아움 선생님의 배간기에서 조금 글 내용 중에서 제목도 사실은 따왔고, 제목이 이제서야 비로소 나의 배간을 찾아라는 제목인데, 이게 고아움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200자 원고지 4장 정도 분량에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이 배간이라는 단어가 고아움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단어이기도 하고, 원래는 사전에 없는 단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언젠가는 도착해야 될 이상향 같은 걸로 표현을 해주고 계셔서 이 배간이라는 단어를 좀 키워드로 잡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이때는 지금 이 무제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반추상의 형태인데요. 뒤로 가면서는 완전히 추상 형태로 가면서 주로 배간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간이라는 제목을 일단 테마로 잡았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품과 오른쪽에 있는 작품 2점이 세트로 저희 처음 전시하고 나서 기증을 해주신 작품이에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아직 반추상으로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천하대장군이랑 지하여장군 형상이 아직 남아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오방색 사용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 빨간색, 뭐 초록색, 파란색 이런 색깔들이 되게 잘 보이는데, 또 이 작품이 약간 의미가 있는 거는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12회라고 해서 창작미협 12회 출품했던 작품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좀 중요한 작품입니다. 우리 고아움 선생님은 유화뿐만이 아니라 또 수채화 작가로서 수채화 어떤 그룹에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은 어떤 수채화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고아움 선생님이 수채화를 굉장히 원래도 가까이 하시고, 그 수채화가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다 보니까 수채화를 통해서 미술 문화의 그 저변 확대 자체에 좀 힘을 많이 쓰셨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했던 미술세계 잡지에서도 본인이 인터뷰하신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도 했고,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수채화들 대부분은 유족분들께서 소장하고 계신 작품들을 저희가 빌려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여성의 누드라던가 여성 인물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화에서는 사실 여성 인물상이나 그냥 인물 자체가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수채화가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배동신 선생님이랑 같이 호남 지역에서 수채화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했어요. 실제로 저희 전시 와서 보시는 분들께서 원광대 출신의 분들께서 이분 수채화로 유명하셨다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채화가 보통 이제 유화 밑그림 정도로 여겨졌었다면 이분은 자기만의 수채화 색깔을 만들어 나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아원 선생님, 그 사모님은 김인숙 선생님이라고 우리 이화여대 자숙가 일인가요? 초창기에 나오셨던 분이고, 저도 그 신수동에 가서 말년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또 특별하게 우리 고아원과 김인숙 선생님의 어떤 예술적 여정이 이렇게 맞물려진 그런 전시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아원 선생님과 김인숙 여사님이 두 분이 많이 영향을 주고받으신 걸로 저희는 작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작품 보면 이 자수의 밑그림은 고아원 선생님께서 그리신 작품이고 실제로 요거를 모티브로 한 드로잉 보시면 서명까지 되어 있어서 이게 완성된 드로잉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작품을 가지고 와서 김인숙 여사님께서 작업을 한 걸로 보이고 후에 김인숙 여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확인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 2학년만 졸업하고 나면 팔려가던 때였다. 근데 나는 사실은 안 팔렸었고 그리고 나는 내 남편이 아니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두 분이 반여자를 넘어서 예술적인 동반자로서 활동을 했던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섹션을 좀 따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한 작가가 사실 사후에 이런 뮤지엄에서 전시가 열린다는 건 좀 쉽지도 않고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우리 고아원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 우리 지금 전남 도립미술관에 작품하고 아카이브가 기증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증된 작품과 아카이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 미술관에서 기증을 받은 작품은 총 14점이고요. 지금 그 외에 저희가 구입하기도 했기 때문에 총 소장하고 있는 고아원 작가의 작품은 18점입니다. 모두가 유화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대부분들이 또 배간 시리즈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고 계시는 지금 작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아끼는 작품인데 고아원 선생님 실제로도 그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그 미술문화 발전에도 애를 쓰셨던 걸로 보이는 게 이 작품이 아시아 미술 전람회에 나갔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쿠알라룸푸르에서 했던 전시에 나갔던 작품이고요. 고아원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동경에서 녹음사 화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들어와서 첫 부임지가 교직으로 목포였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항구 도시 특유의 그 물결 위에서 일렁거리는 은빛의 그림자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한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더 후기에는 조금 이렇게 약간 중간 톤의 색조를 많이 사용을 하신 걸로 보여요. 은백색의 물결이라던가 모래사장 같은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포크로 긁은 것처럼 마티에르가 좀 잘 드러나는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아원 선생님께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살아생전에 개인전을 하신 건 2번 정도로 확인이 되더라고요.